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2024년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아시죠, 여러분? 광장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광장에서 만납시다. 어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됐고,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게 2순위까지 내려간 게 헌정사 최초고요. 헌정사 최초인 게 이 정권에서 한두 거야지, 여야지 뭐. 여튼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 이제 민주당은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부터 서두르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그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따박따박 탄핵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뭐 노정면 의원님 같은 경우는 1, 2, 3, 4, 5순위 5명이 없으면 이게 대통령의 직무 대행을 할 사람이 아예 사라지니까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노정면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5명 한꺼번에 다 탄핵했었어야 된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여튼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틀 전, 사흘 전 뉴스가 좀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상황이 너무 크게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 쏟아지는 보도 양도 엄청나고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에 써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김용현이 주요 임무 종사자면 이제 내란 수괴가 있겠죠. 내란 수괴 곧 체포되길 바랍니다. 여튼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금 군은 뭐 난리가 났죠. 사령관이 지금 최소 서너 명에서 많게는 대여섯 명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밑에서 내 차례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말 엄청난 규모의 보궐선거가 내년 가을쯤에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아마 엄청난 수의 또 장성급 군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해체를 할지 당명을 바꿀지 다 날아갈지 뭐 잘 모르겠는데, 주진우 의원은 본인이 입으로 꺼냈던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선거 보전금, 당선 무효이 확정돼서 선거 보전금 물어야 되면 당이 대신에 꼭 반드시 내야 하는 법안 통과시킬 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통과시키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그 인터뷰 하는 걸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저거 자살골도 저런 자살골을 넣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뿐만 아니라 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제 의원님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계시고 정말 잘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제 목숨을 빼앗길 지경에 놓였다가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군 통수권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받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상태로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은 국회에서 계엄령 선포 해제 의결이 되고 난 후에도 문에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래서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2차 계엄, 3차 계엄 선포하면 된다라고 전화로 난리를 쳤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 즉 발포 명령을 군 최고 통수권자가 내린 겁니다. 5.18도 그 발포 명령을 누가 했냐 그래서 가지고 30년을 넘게 싸웠는데 지금 다 왔어요. 윤석열, 내란 수계가 발포 명령을 했습니다. 다행히 항명으로 그 명령이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국회에서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발포를 시작을 했으면 아마 그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을 거예요. 정말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패닉에 빠진 시민들, 죽어나가는 국회의원들,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하는 군인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최소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도 죽어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자들은 아직도 이걸 실드치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식 수준을 논할 단계가 아니고 난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들이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냐면 본인들도 죽을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다 끄집어내라고 했어요. 다. 그때 본회의장 안에는 그때 당시 여당의 당대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18명 있었어요.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연평도로 싣고 가다가 이성윤 등의 의원들을 싣고 가다가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해서 배를 격침시켜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드디어 이제 임무 해제를 하달받고 해산한 HID가 있었는데 그들의 공격 목표는 미군이 포함된 F-35가 있는 비행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드였습니다. 즉 미군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2.3 내란이 있었던 그날 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로 달려왔던 의원님들, 보좌관님들, 국회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시민들, 기자들 그런 분들의 기민하고 발빠른 대처가 한치의 어긋남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다 실행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관위에 출동한 군인들은 그때 가져가려고 준비했던 물품 중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있었다라고 하죠. 얘네들 뭐야? 전두환이 기어올 정도로 폭정을
일삼는 사실 군사정권은 본인들이 해먹을 생각도 하지만 본인들이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고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최고의 전문가를 어떻게든 물색해 와가지고 잘하려고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이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단 하루라도 나라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간 적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나라가 망가뜨려지지 않은 정책이 단 한 가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한 1년쯤 전부터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입에서 쏟아내는 모든 말의 모든 문장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오래 안 가요. 2, 3일 뒤면 거짓말로 밝혀지든지, 심지어 반나절 지나면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든지, 심지어는 지가 해놓은 짓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밤새 지켜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부가 다 있습니까? 지금 한독수를 탄핵했기 때문에 환율이 치솟고 있고, 윤석열을 탄핵했기 때문에 환율이 치솟고 있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거고요. 한독수가 자리를 지키겠다,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저거 탄핵소추안 거부권 발의하겠다라고 발언해서 환율이 쭉쭉쭉 치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도 똑같아요. 최상목이 지금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거는 내각 전원을 탄핵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인터뷰하는 바람에 그 인터뷰하는 즉시 환율 올랐어요. 그러니까 탄핵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불안 요소인 대통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이어서 정책을 펴나가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당의 의원들과, 그리고 이 추운 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주말인 걸 깜빡하고 있다가, 아, 맞다, 금요일이구나 하고 이제 딴지 방송국 유튜브 채널 들어가니까 다스베이다가 올라왔더라고요. 다스베이다가 올라왔는데, 이번 주 다스베이다는 그냥 게스트 딱 한 명입니다. 유시민 작가님. 저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유시민 작가님을 언급할 때 작가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전 장관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계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제 나름대로의 그냥 의견 표명 방법이었어요. 항상 유전 장관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뭐 이젠 놓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 정치인이었던 인사로서 논평, 말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 저런 역할을 저렇게 훌륭하게 해주시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음속에서 저분 다시 정치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이제 적고 놓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다스베이다는 유시민 작가님하고 김호준 총수하고 둘이 이제 1대1 대화하는 게 다예요.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김호준 총수가 했던
말 중에서 딱 꽂힌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했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여튼 이게 100만 유튜버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게 뭐 400명도 안 되는 이 미니모하고 다르죠. 진짜 나는 와 닿는 말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감사하고 있는 게, 나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예측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한 논평도 옮기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광장에서 그 나이 어린 분들이 투쟁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보고 모습을 보고, 이 싸움은 절대로 우리가 질 수가 없는 싸움이다. 이 사람들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질 수가 있어 하는 홍사원 기자님의 말과 비슷한 느낌을 제가 정말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뭐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 논평들을 저는 요즘 옮기지 않아요. 김어준 총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너무 잘 싸우고 있다. 너무 잘 싸우고 있다. 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싸움을 이어나갈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서 전략을 내면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논할 필요가 없다. 왜? 그냥 우리가 그걸 되게 만들면 된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그 방법이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저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고를 경우의 수를 따지고 논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세월호와 겹쳐서 2016년, 2017년에 광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디올백부터 뭐 양평고속도로에서 그 다음에 최혜령 사건,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그 다음에 뭐 명태균, 건진, 뭐 이거 도대체 뭐, 세월호도 물론 뭐 큰 사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명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인명 피해가 그 정도로 많지는 않다 뿐이지, 이거는 사건의 스케일 자체가 세월호하고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사건이 손으로 세기도 힘들 만큼 많아서 이 광장은 도대체 뭐와 함께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상계엄령이라니.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면서 속속 드러나는 이 양반이 도대체 계엄령 선포하고 계엄령이 유지되는 동안 뭔 짓을 하려고 그랬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실들이 너무 자랑무도합니다. 너무 자랑무도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냥 지 마누랑 깜빵 보내는 거 싫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거의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그 계엄령이, 지금 밝혀진 계엄령 그 계획의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이 됐다면요, HID는 미군을 공격했을 겁니다. 빡친 미군은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연평도 등지에서 혹은 한동훈을 죽이면서 꾸며진 북한의 도발이다라는 내용이 옮겨지면서 전쟁이 나버리면 대한민국 단독으로 북중로 연합군과 전쟁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쩌면 미국도 연합군으로 참전했을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잡으려고. 왜? 너네가 우리 공격했으니까. 왜? 북한의 소행으로 꾸미려고. 왜?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 너네 그거 준비하는 거.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그 말을 했죠. 인터뷰에서. 아니, 대통령이 마누라 깜빵 보내기 싫어서 비상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나라에 전쟁 낸다라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했는데 다시 다 끌어내라고. 계엄령 2차, 3차 선포하면 된다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스베이다에서 나온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나서 좀 웃음이 나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김어준 총수한테 그 말을 했대요. 그날에 계엄을 막은데 아주 큰 공로를 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국회의원 보좌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 보좌진들이 그 국회 건물 안에 그 창문을 깨고 진입한 군인들을 뺨을 엄청 때렸대요. 뺨을 엄청 때리면서 내 아들도 군인이라고. 내 아들도 군인이라고. 뺨을 엄청 때렸대요. 그래서 걔네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북한 때문에 계엄령 떨어진 줄 알고 작전하러 나왔는데 내려보니까 국회야. 그리고 내려서 명령이 하달이 안 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떨어지는 명령이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다 끄집어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보좌진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소화기 뿌리고 막고 있는데 웬 아줌마들이 와서 내 뺨을 때리면서 내 아들도 군인인데 너네들이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하면서 소리를 질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뭘 어떻게 해요. 적어도 황당한 상황의 연속이거든. CB12는 각 군의 사단장들, 군단장들, 여단장들이 직접 작당 모의를 해서 본인이 지휘하고 있던 군을 움직여서 그게 움직였던 거지. 이건 뭐 될 리가 없죠. 그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리고 한덕수는, 권성동은, 내란숙의 윤석열은, 그리고 비리종합백화점 김건희는 아직도 복귀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보도들을 봤을 때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도 복귀를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공포스러운 겁니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가 의결이 됐는데도 국회의원 다 잡아 끌어내고 2차, 3차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난동을 부렸던 자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은 채 복귀하면 얌전히 있을 것 같아요? 국정을 운영을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환율 방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율 방어에 쓰는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건전재정이랍시고 꺼내 썼어요. 윤석열이 꺼내 썼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낮 시간에는 환율 방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문제는 밤 시간이다. 환율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간처럼 개장과 폐장이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주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밤 시간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상목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경제부총리인데 그 상황을 모를 리 없고, 저는 할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그 탄핵 소추안까지 전부 다 도장 찍어서 처리를 하길 바라는데, 뭐 범민주 진영의 유튜브를 보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딴 건 모르겠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단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딴 건 지금 안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전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튼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말에 쏟아지는 보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서 서글픕니다. 보통은 이맘때쯤 되면 이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길거리가 이뻐지고 캐롤 소리도 들리고 해서 들뜨는 것도 있고요. 아, 며칠 있으면 또 한 살 더 먹어야 돼 하는 서글픔도 있고요. 이 두 가지 감정을 교차하면서 연말을 즐기는 건데, 지금은 뭐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그럼 그 다음 누구야? 일단 국무총리 탄핵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할 거야? 너도 안 할 거야? 그럼 너도 탄핵되겠네. 그럼 그 다음은 누구지? 교육부총리? 그럼 쟤는 뭐 할 거야 말 거야? 쟤도 탄핵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 뉴스 쳐다보고 있어요, 온 국민이. 그리고 뉴스 보도 안 보고, 언론사 기사 안 보고, 일반적인 소설 써서 그 소설 주장만 하는 유튜브 봐가지고, 뭐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이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그거를 주장하고 믿고 있는 저 성조기 들고 있는 할매 할배들은 이미 미국의 모든 내각은, 현 내각 포함 다음 내각까지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버리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바란다. 즉, 그 반헌법적인 계엄령이 선포된 그 민주주의가 파괴된 상황을 그렇게 빨리 정리를 시작을 했으니 이 정리가 어떻게 끝까지 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적인 절차에 제동을 걸고 있죠.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계엄령은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자유적인 행위입니다. 제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말 그 입에 올리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보수의 가치도 올리지 마세요. 역겨워요. 구역질 나요. 자유, 보수, 우파라는 말은 지금의 윤석열과 완전 반대 지점에 있는 말이니까, 성조기 들고 나가서 흔들면서 윤석열 지키자라고 말할 거면 그 세 가지 단어는 그 입에 올리지 마세요. 구역질 나고 역겨워요. 진짜 며칠 전에 내가 개빡치고 좀 샤우팅해서 오늘은 안 하고 싶어. 진짜 쌍욕하면서 소리 지르고 싶으니까 그 입엔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내 유튜브에 태클 당한 애들, 이 컨텐츠, 아니 앞으로 내 컨텐츠에다가 보수니 우파니 자유니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 역겨워. 가장 반민주적이고 가장 반자유적이고 가장 반보수적이고 가장 반우파적인 정부가 지금 정부라고.
아씨, 오늘 짧아질 줄 알았는데 또 길어지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 다른 이야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게 지금 제 기억에 2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게. 그리고 첫 영상을 올릴 때 말했지만 저는 구독자 10명에 조회수 10이 목표였는데 지금 구독자는 400분이 다 돼가고요. 저는 이거 엄청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컨텐츠를 올리면 뭐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이제 조회수 100 왔다 갔다 하는 영상도 없진 않은데 제가 올린 영상이 2, 3일 지나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요. 이게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지금은 뉴스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저도 스픽스나 새날이나 이런 거 시사인이나 이런 거 놓친 거 있어도 하루 지난 거면 안 들어요. 왜냐면 이미 지난 상황이고 오늘은 새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거를 2, 3일 지나서 그렇게 너무 많은 분이 봐주시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너무 감사하게도 제 채널에 있는 제 영상을 거의 다 매일 챙겨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 댓글 보면 그리고 조회수 보면 느껴져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짜잘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원래 보던 걸 잘 안 봐지거든요. 왜냐면 너무 큰 유튜브들만 챙겨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챙겨봐 주시는 그 몇몇 분들, 저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500이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일까?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못 만들어. 다음 주는 진짜 미니 모티비 깃발 하나 만들어서 서면 나가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거 뭐, 일개 소시민이 하고 있는 이런 채널 이렇게 너무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는 날 아니면 항상 방송을 찍고 올리게 되는 동력이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지치지 않고 저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